새벽 5시, 저는 30년 넘게 지켜온 반찬 가게의 문을 마지막으로 닫았습니다. 차가운 철제 문에 임대문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이는 제 손이 떨리더군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저를 둘러쌌어요. 김순례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야, 이제 좀 쉬어야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곳에서 남편을 잃고 아이들을 키우고 온갖 시련을 버텨냈는데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거든요. 박영자 아주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 정의가 없으면 이 시장이 어쩌나.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니까 잘했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했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과 정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던 그 시간들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니 더 적막했어요. 혼자 사는 투룸 아파트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은 지 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어요.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가만히 앉아 있으니 온몸이 굳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이 제 68번째 생일이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 사람들이 미역국이라도 끓여다 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현관벨이 울렸어요. 나가보니 장녀 수진이가 케이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수진이는 4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느라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챙겨주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으면서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혹시 시간 있으실 때 저랑 어디 좀 가볼까요? 어디를 말이냐? 엄마가 더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한 번만 보러 가봐요. 저는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요양원 같은 곳을 말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수진이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요양원 말고요. 시니어 레지던스라고 해서 엄마 또래 분들이 함께 살면서 문화생활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그런 곳이에요. 문화생활이라니. 저한테는 생소한 단어였어요. 시장에서 장사할 때는 그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이 말을 들어보니 조금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의료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요가나 그림 같은 취미 활동도 할 수 있대요. 엄마 혼자 계시지 말고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처음에는 버림받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이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아이도 직장일로 바쁜데 늙은 엄마 걱정까지 해야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래, 한번 보러는 가보자. 수진이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틀 뒤 수진이와 함께 시니어 레지던스를 찾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 쪽으로 1시간을 가야 했어요. 역에서 내리니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에요. 수진이가 가리킨 곳은 20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어요. 입구부터가 호텔 같았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면서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함께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로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질반질했고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어요. 소파도 가죽으로 된 고급스러운 것들이었고요. 직원 한 명이 다가왔어요. 키가 크고 정장을 잘 차려입은 40대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과장입니다. 오늘 견학 오신다고 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김 과장은 친절하게 웃으면서 저희를 안내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입주민분들이 생활하시는 공간이에요. 우선 식당부터 보여드릴게요. 식당도 레스토랑 같았어요. 깔끔한 테이블과 의자들, 큰 창문으로 도시 전망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계셨어요. 그때 한 여성분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데 자세가 곱고 옷차림도 단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명자예요. 혹시 입주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 네. 구경 좀 하러 왔어요. 명자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정말 좋아요. 저도 작년에 들어왔는데 인생이 젊어진 기분이에요. 김 과장이 계속 안내해 주었습니다. 운동시설, 도서관, 미술실, 음악실까지 있었어요. 루프탑 정원도 올라가 봤는데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요가, 수영, 미술, 합창단 활동까지 할 수 있고요.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어서 건강관리도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점점 마음이 끌렸어요. 시장에서 30년 넘게 일만 하다가 이런 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한다니 상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명자 씨가 제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고민해 보세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여기서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시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개인실도 보여주겠습니다. 김 과장이 저희를 한 호실로 안내했어요. 원룸 정도 크기인데 침대, 책상, 옷장이 깔끔하게 놓여 있었어요. 화장실도 따로 있고 작은 냉장고도 있었습니다. 식사는 식당에서 하시고 청소나 빨래 서비스도 제공돼요. 정말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이가 제 눈치를 봤어요. 엄마 어떠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확실히 나을 것 같았어요.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있고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도 있고요. 여기서라면 나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명자 씨 같은 분들을 보니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활기차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결정했어요. 들어가겠습니다. 수진이와 김 과장 얼굴이 동시에 밝아졌어요. 좋은 선택하셨어요. 서류 준비해서 다음 주부터 입주 가능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가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엄마,
혹시 섭섭하시죠? 아니야. 엄마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고 싶어.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는 처음으로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입주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아침 7시에 기상종이 울리고 8시에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오전에는 요가나 원예 수업을 들었어요. 명자 씨가 제일 먼저 친해진 친구였어요. 이분은 젊을 때 합창단 지휘자였다고 하더군요. 말솜씨도 좋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정희 씨, 오늘 합창단 연습 같이 해볼래요? 저는 노래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어서 망설였어요.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괜찮아요. 다들 처음에는 그래요. 해보면 재미있을 거예요. 합창단에 들어가니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셨어요. 전직 교사, 간호사, 회사원까지 모두들 저마다의 인생 이야기를 갖고 계셨죠. 박영수 씨는 70대인데도 목소리가 우렁찼어요. 나는 옛날에 성가대 활동을 했었지. 그때가 그립더라고. 김순자 씨는 조용한 편이었지만 화음을 잘 맞춰주셨어요. 여기 와서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집에서는 매일 텔레비전만 봤는데 말이에요. 저도 점점 이곳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오후에는 원예 수업을 들었는데 화분에 꽃을 심고 가꾸는 재미를 처음 알았습니다. 손에 흙이 묻어도 기분이 좋았어요. 명자 씨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제일 즐거웠어요. 다른 입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곤 했거든요. 정희 씨, 여기 와서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외롭지 않네요. 그런데 어느 날 복도를 지나가다가 이상한 대화를 들었어요. 정 회장이라는 분과 김 과장이 구석에서 소근소근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정 회장은 70대 초반으로 입주민 대표였어요. 항상 점잖게 행동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날은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김 과장, 운영비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 걱정 마세요.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아. 입주민들은 모르게 해야 해. 저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명자 씨에게 얘기하기에는 확실하지 않은 일이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명자 씨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오늘 요가 수업에서 있었던 일 원예 시간에 심은 꽃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희 씨 덕분에 매일이 재미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우울했는데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니까 세상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시장에서의 힘든 생활은 이제 과거 일이 된 것 같았고, 앞으로도 이런 평안한 날들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 평안함이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걸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2달째 접어들면서 뭔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식당 음식 맛이 예전만 못하더군요. 명자 씨가 먼저 눈치챘어요. 정희 씨,
오늘 국이 좀 싱겁지 않아요? 그러게요. 반찬도 종류가 줄어든 것 같고요. 다른 분들도 하나둘씩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박영수 씨는 성격이 직선적이라 바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반찬이 6가지는 나왔는데 요즘은 4가지밖에 안 나와. 김순자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처음 왔을 때랑 많이 달라졌어요. 더 심각한 건 프로그램 취소가 잦아졌다는 거였어요. 미술 수업이 갑자기 휴강되기도 하고 음악 시간도 강사가 안 와서 무산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운동실에 갔는데 러닝머신 2대가 고장 나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수리가 안 됐습니다. 김 과장한테 물어봤더니 대답이 애매했어요. 수리업체 연락이 잘 안 돼서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런데 기다려도 계속 그대로였어요. 입주민들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일은 며칠 뒤에 일어났어요. 의료실에 간호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3시쯤 황금순 씨가 가슴이 아프다며 쓰러졌는데 의료실에 가보니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입주민이 119에 신고해서 응급차가 왔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황금순 씨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모두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김 과장을 찾아갔어요. 김 과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의료진이 상주한다고 하셔놓고 정작 응급 상황에는 아무도 없다니요. 죄송합니다. 간호사가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나가서요. 개인 사정이라고 해서 의료실을 비워둬도 되는 건가요? 사람 생명이 달린 문제잖아요. 김 과장 표정이 굳어졌어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명자 씨에게 얘기했더니 오히려 저를 말렸습니다. 정희 씨, 너무 나서지 마세요. 괜히 문제 일으켰다가 불이익 당할 수도 있어요. 불이익이요? 우리가 돈 내고 들어온 곳인데 뭔 불이익이에요? 그래도 조용히 지내는 게 좋아요.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잖아요. 명자 씨 말을 듣고 있으니 시장에서 장사할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도 불이한 일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나섰었거든요. 상인회에서 부당하게 자리세를 올리려고 할 때도 손님들이 바가지 쓰는 걸 봐도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남편이 그런 저를 보고 말했었죠. 당신은 성격이 너무 직선적이야. 때로는 참는 것도 필요해.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흘 뒤 운동실에서 큰 일이 터졌어요. 명자 씨와 함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최영희 씨와 김정자 씨가 기구 사용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먼저 쓰고 있었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예약했다고요. 두 분 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다른 입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재하려고 다가갔어요. 두 분 차례대로 쓰시면 되잖아요. 뭐하러 싸우세요? 그런데 최영희 씨가 저에게 화를 냈어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요? 당신도 맨날 문제만 일으키더니. 저도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게 문제예요? 명자 씨가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정희 씨, 그만해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험악해졌어요. 입주민들이 편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어떤 분들은 저를 탐탁지 않게 봤어요.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공지가 붙었습니다. 운동실 이용 시간이 단축되고 일부 기구는 사용 금지라는 내용이었어요. 김 과장이 식당에서 발표했어요. 최근 시설 이용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규칙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겠습니다. 박영수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용 시간을 줄여요?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하지만 다른 입주민들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마치 제가 이 모든 일의 원인인 것처럼 보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정 회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정희 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정 회장 방은 다른 호실보다 넓었어요. 소파에 앉으니 정 회장이 차를 내줬습니다. 정희 씨,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죠? 네, 2달 좀 넘었어요. 그럼 아직 이곳 분위기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여기는 평화롭게 지내는 게 중요해요. 저는 정 회장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어요. 평화롭게 지내려면 잘못된 것도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잘못됐다고 누가 정했나요? 운영진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서비스가 점점 나빠지고 있잖아요. 의료실 문제만 해도 그렇고요. 정 회장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정희 씨, 분란을 일으키지 마세요. 모두를 위해서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이 협박처럼 들렸어요.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명자 씨를 만났는데 아까와는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정희 씨, 정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분란 일으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게 제가 말했잖아요. 괜히 나섰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명자 씨 말이 서운했어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힘들 때는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곳은 우리가 행복하려고 온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저는 산책을 하려고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석에서 김 과장이 다른 직원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김 과장의 말에 걸음이 멈춰졌어요. 이제 3개월 지났으니까 서비스 줄여도 돼. 어차피 계약금은 다 받았잖아. 그럼 식당 메뉴도 더 줄이고요? 그래. 그리고 프로그램도 격주로 하고 입주민들이 뭐라고 해도 예산 문제라고 하면 돼.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의도적으로 서비스를 줄이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 한두 달은 좋은 인상을 주려고 신경 쓰다가 시간이 지나면 대충 운영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중력이 문제라니까.
처음에만 잘하면 나중에는 불만 있어도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참아. 정말 그렇네요. 계약 해지하려면 위약금도 많이 내야 하니까요. 두 사람이 웃으며 사라졌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명자 씨를 찾아가서 어제 들은 얘기를 털어놨어요. 명자 씨, 어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명자 씨는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설마 그럴 리가 있나요? 정희 씨가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들었어요. 계약금 받고 나서는 서비스를 줄인다고 했다고요. 그래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죠. 명자 씨가 계속 회피하려고 하니까 답답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 명자 씨도 현실을 깨달을 일이 생겼습니다. 명자 씨 손녀 생일이었어요. 명자 씨는 평소에 손녀를 무척 아꼈는데 생일 파티에 참석하려고 외출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했어요. 외출 제한 규정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코로나 때도 아닌데 갑자기 외출을 제한한다니 말이 안 됐습니다. 명자 씨가 제 방으로 와서 울었어요. 정희 씨,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손녀 생일도 못 가게 하다니. 그제서야 명자 씨가 제 말을 믿기 시작했어요. 정희 씨 말이 맞았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명자 씨 손을 잡았어요. 이제라도 깨달으신 게 다행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날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입주민들과 얘기해 보니 비슷한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박영수 씨는 의료비 청구서에서 이상한 항목을 발견했어요. 내가 받지도 않은 치료비가 청구돼 있어. 이게 뭐야? 김순자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청소 서비스도 일주일에 2번이라고 했는데 한 번밖에 안 와요. 점점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어요. 저희는 이 모든 걸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명자 씨와 저는 며칠 동안 증거 수집에 매달렸어요. 휴대폰으로 음식 사진을 찍고 고장난 기구들을 촬영하고 다른 입주민들의 증언도 받았습니다. 박영수 씨가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는 제대로 따져보자. 김순자 씨도 용기를 냈어요. 처음 왔을 때랑 너무 달라졌어요.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녹음이었어요. 김 과장이 또 다른 직원과 얘기하는 걸 명자 씨가 녹음했거든요. 어차피 계약 해지하려면 위약금 내야 하니까 참고 살 거야. 우리는 손해볼 게 없어. 이 녹음을 들은 입주민들이 분노했어요. 정말로 저희를 우롱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일주일 뒤 저희는 입주민 총회를 열자고 제안했어요. 정 회장은 처음에 거부했지만 입주민들이 계속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총회 날 식당에 입주민들이 모였어요.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정 회장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문제 말씀이신가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첫째, 식사의 질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이게 처음 왔을 때 사진이고 이게 지금 사진이에요. 사진을 보여주니 입주민들이 웅성거렸어요. 차이가 확연했거든요. 둘째, 프로그램이 자주 취소되고 있습니다. 셋째, 의료 서비스가 부실합니다. 넷째, 시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김 과장이 변명을 시작했어요. 예산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그때 명자 씨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럼 이 녹음은 뭐예요? 명자 씨가 김 과장의 음성을 틀어줬어요. 김 과장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주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는 거잖아요. 당장 해명하세요. 정 회장도 당황했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우리는 계약 해지를 요구합니다. 위약금 없이 말이에요.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정 회장과 김 과장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계약 해지는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소비자원에 신고하겠어요. 언론에도 제보할 거고요. 박영수 씨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나도 정희 씨 편이야.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돈만 받아먹을 거면 장사 접어. 김순자 씨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위약금 없이 나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정말 큰일 날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입주민들이 저희 편을 들어줬어요. 정 회장과 김 과장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1시간 넘게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결국 저희가 이겼어요. 알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위약금 없이 퇴소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후련했어요. 시장에서 상인회와 싸울 때도 이런 기분이었거든요. 불의에 맞서 싸워 이기는 그 짜릿한 느낌 말이에요. 명자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정희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6분도 함께 나가기로 했어요. 모두들 이곳에서의 생활에 실망했던 거죠. 그날 밤 짐을 싸면서 명자 씨와 얘기했어요. 정희 씨, 나가면 어디로 갈 거예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명자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막막해요. 하지만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나가기로 했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길게 설명했더니 수진이가 이해해줬어요. 엄마가 힘드셨겠어요. 일단 집으로 오세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명자 씨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2주일 뒤 명자 씨와 저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어요. 수진이네 집 근처 작은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시니어 레지던스보다는 훨씬 작고 소박했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엄마, 여기가 어때요? 시장도 가깝고 병원도 근처에 있어요. 좋다. 여기로 하자. 명자 씨도 옆동에 비슷한 집을 구했어요. 가까워서 매일 볼 수 있었죠. 이사 온 첫날 명자 씨가 저녁을 해주겠다고 왔어요. 정희 씨, 여기서 새로 시작해봐요.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우리 작은 모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시장 시절 얘기도 듣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작은 시장 모임이 시작됐어요. 명자 씨와 저, 그리고 레지던스에서 함께 나온 박영수 씨, 김순자 씨가 모였습니다. 첫 모임 때 저는 시장에서 만든 김치를 가져왔어요. 이거 제가 30년 넘게 만든 비법 김치예요. 모두들 맛있다고 난리였어요. 정희 씨,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배추 고르는 법부터 양념 만드는 법까지요. 박영수 씨도 옛날 얘기를 해줬어요. 나는 젊을 때 공장에서 일했는데 말이야. 그때도 이런 정이 있었지. 김순자 씨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어요. 여러분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져요. 시니어 레지던스에서는 이런 기분을 못 느꼈어요. 점점 모임이 커져갔어요. 근처 이웃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참여했어요. 한 달 뒤에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각자 음식을 가져와서 나눠 먹고 살림살이 얘기도 하고 서로 도움도 줬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놀러 왔어요. 엄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그래, 엄마도 그런 기분이야. 시니어 레지던스에 계실 때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곳은 시설은 좋았지만 마음이 불편했어. 여기는 비록 작지만 마음이 편해.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제가 엄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그런 곳에 보내려고 했네요. 아니야. 내 마음은 고마웠어. 다만 엄마에게는 다른 행복이 필요했던 것 같아. 그날 저녁 명자 씨와 산책을 하면서 얘기했어요. 명자 씨, 우리 잘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지금 보니까 용기 내길 잘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편안함이라는 게 화려한 시설에서 오는 게 아니구나 싶어요. 그럼 뭐에서 와요? 함께 웃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 같아요. 명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이제 저는 매일이 기대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명자 씨와 시장에 장 보러 가고, 오후에는 이웃들과 수다를 떨고, 저녁에는 토요일 모임 준비를 합니다. 시니어 레지던스에서는 프로그램이 있어도 마음이 무거웠는데, 지금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도 매일이 즐거워요. 어젯밤 꿈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잘했어, 여보. 당신다운 선택이야. 꿈에서 깨어나니 가슴이 따뜻했어요. 남편도 제가 한 일을 이해해 줄 것 같았거든요. 오늘도 명자 씨가 아침 일찍 왔어요. 정희 씨, 오늘 새로운 분이 모임에 참여하신대요. 그래요? 누구세요? 옆동에 사시는 분인데 혼자 계시다가 저희 얘기 듣고 관심 갖게 되셨대요. 좋네요. 우리 모임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정말 시장 같아져 가고 있어요. 저는 웃었어요. 정말로 시장 같았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서 정을 나누고 서로 도우며 사는 그런 공동체 말이에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어디에서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느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편안함은 시설이 아니라 함께 웃고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서 온다는 것을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짧아도 좋으니 시청한 소감이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